최근 계약해서 기숙사로 돌아온 후 룸메이트가 매일 새벽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그때 나는 잠들기 전 거의 매일 그의 움직임에 깨어났다. 참을 수가 없었다. 일어나서 알아보기로 결정했다. 아래 침대의 룸메이트가 갑자기 내 다리를 잡았다.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라고 손짓했다. 방금 다시 누웠는데 그가 보낸 메시지를 받았다. 절대 일어나지 마. 그는 사람이 아니야. 고개를 들자 화장실에 있던 룸메이트가 조용히 내 시야에 나타났다. (9월 1일) 계약하고 돌아온 후 룸메이트 유칭칭이 좀 이상해졌다. 자꾸 새벽 3에서 4시에 화장실에 가고 한 번 가면 30분 넘게 있었다. 중요한 건 그가 매번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기숙사에서 내는 소리가 특히 컸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잠이 얕았다. 거의 매일 그에게 깨어났다. 어째서 내 잠이 안 좋은지 다크서클이 생겼다. 낮에 그에게 물어보면 그는 페이페이야 하고 말했다. 나는 잠들어서 전혀 기억이 안 나. 언제 화장실에 갔는지 모르겠어. 그가 이 말을 할 때 분명히 불편해 보였다. 마음에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 나와 다른 룸메이트들은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어. 그가 요즘 너무 억압된 것 아닐까? 한밤중에 화장실 가서 컵라면을 으스러뜨리며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니야. 그날 밤 나는 좋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또 기숙사 의자 끄는 소리에 잠이 깼어.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꿈의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는데 또 그에게 방해받았어. 참을 수가 없어서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왔어. 그와 한번 상의하기로 했어. 윗침대에서 내려오는데 아직 사다리에서 발이 닿지 않았는데 아래 침대의 왕샤오샤오가 갑자기 일어났어. 나는 거의 사다리에서 떨어질 뻔했어. 왕샤오샤오가 먼저 손으로 싫다는 표시를 하고 내 다리를 잡았어. 힘껏 나를 위로 밀어 올렸어. 처음에는 나랑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는 표정이 엄숙했어. 얼굴 가득 초조함을 띠며 얼른 침대에 돌아가라고 재촉했어. 나는 결국 그의 말을 듣고 다시 윗침대에 누웠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어떻게? 너도 그 의자 끄는 소리에 깼어? 2초 후 내 핸드폰이 한 번 울렸어. 왕샤오샤오가 답장을 보냈어. 일어나지 마. 그는 류칭칭이 아니야. 이 메시지를 봤어. 첫 반응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었어. 비록 웃음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하지만 깊은 밤 조용한 새벽에는 매우 뚜렷했어. 왕샤오샤오가 곧바로 말할 줄은 몰랐어. 바보 같은 녀석이 사람을 골탕 먹이는 재주도 있네. 그는 류칭칭이 아니야. 확실히 가능성이 있어. 왕샤오샤오가 또 새 메시지를 보냈어. 조용히 해. 이렇게 진지한 모습을 보니 내가 류칭칭을 찾아서 잘 맞춰줘야겠어. 바로 류칭칭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언니, 아직 안 끝났어? 몇 초를 기다렸어. 답장이 없었어. 이상하다. 류칭칭은 화장실 가든 뭘 하든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닐 리가 없잖아. 칭칭아, 빨리 말해봐. 나는 곧바로 그에게 또 메시지를 보냈어. 이번에는 핸드폰 진동 소리를 들었어. 류칭칭 침대에서 나는 소리였어. 이 진동 소리는 고요하고 캄캄한 기숙사 방 안에서 또한 매우 뚜렷했어. 이 사람 대단하네. 화장실 가면서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가다니 대단해. 안 심심할까? 페이페이, 메시지 보내지 마. 빨리 화면을 꺼. 휴대폰 팝업. 또 샤오샤오가 보낸 메시지가 떴어. 좋아, 핸드폰을 잘 꺼서 베개 옆에 둘게. 역시 제대로 들을 때까지 기다리자. 내가 진짜 방금 알았어. 침대 앞에 언제인지 모르게 소리도 없이 사람 그림자가 하나 더 생겼어. 순간 소름이 돋았어.
졸음이 모두 날아갔어. 리우칭칭, 그는 화장실에 있지 않아? 언제 내 침대 앞에 나타난 거야? 나는 심지어 그가 숨 쉬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어. 설마 왕샤오샤오가 한 말이 진짜인가? 눈앞의 이 리우칭칭은 정말 그가 아니야. 만 가지 중 하나도 두렵지 않지만 그 하나가 두려워. 내가 어떻게 그에게 대꾸할 용기가 있겠어? 평생의 연기력을 발휘해서 자는 척하기 시작했어. 리우칭칭은 내 침대 앞에 꼼짝없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어. 눈을 계속 나에게 똑바로 고정했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 그는 마치 화장실을 다녀온 것처럼 다른 움직임은 없었어. 자기 침대로 돌아갔어. 나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생각하기에 아마 그는 단순한 몽유병일 뿐이라고. 아마 샤오샤오가 너무 걱정한 거겠지. 나는 그의 침대를 한 번 봤다. 그 한 번 보고 나는 온몸에 식은땀이 났다. 유칭칭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우리를 응시했다. 나는 거의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급히 입을 막았다. 만약 내가 방금 핸드폰을 켰다면 왕샤오샤오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텐데 그는 반드시 알아챘을 것이다. 나는 놀라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다. 계속해서 새벽까지 버텼다. 아침이 될 때까지 첫 번째 햇살이 베란다를 통해 기숙사방 안으로 비쳐들었다. 그제야 약간의 안심이 들었다.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다. 역시 왕샤오샤오가 보낸 것이었다. 페이페이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다. 이 메시지를 보고 간신히 긴장을 푼 나는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칭칭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왕샤오샤오는 또 무엇을 알고 있을까?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나는 점심을 먹을 때 왕샤오샤오를 식당 구석으로 끌고 갔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샤오샤오가 먼저 말했다. 내가 무엇을 묻고 싶은지 알아. 하지만 나도 몰라. 유칭칭은 여전히 유칭칭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몸에 어떤 것들이 묻어 있었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나는 지금 가장 걱정되는 문제를 물어봤어. 왕샤오샤오는 고개를 저었어. 나도 아주 조금만 알 뿐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나도 몰라. 자, 그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 더 하겠어? 그날 오후 나는 지도 교수님께 기숙사방 변경을 신청했어. 그리고 휴가를 내서 밖에 있는 작은 여관에 방을 하나 잡았어. 건드릴 수 없으면 피할 수 있잖아. 기숙사 단체방에 아무 일 없는 듯이 말했어. 자매들 나 오늘 집에 갔어. 그러고 나서 나는 마음 편하게 작은 여관에 들어갔어. 왕샤오샤오, 장모. 너희 둘은 각자 알아서 해. 나는 이 복잡한 일에 끼어들지 않을래. 배달 음식을 시켰어. 계속 영상을 보고 있었어. 나는 안심한 미소를 지으며 방에서 잠들었어. 계약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이게 내가 유일하게 편히 잔 날이야. 그런데 막 잠든 지 얼마 안 돼요. 핸드폰 벨소리가 나를 잠에서 깨웠어. 멍한 상태에서 내가 들은 것은 왕샤오샤오의 목소리였어. 샤페이 너 집에 있니? 류칭칭이 기숙사에 없어. 그의 말을 들었어. 나는 바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류칭칭이 기숙사에 없다니? 기숙사에 없으면 없는 거야. 그가 지금 새벽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 왕샤오샤오가 거기서 좀 초조해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집에 있으면 괜찮을 거야. 내 집이 그렇게 머니까 그가 찾아오지 못할 거야. 왕샤오샤오의 이 말에 나는 식은땀이 났다. 나는 집에 없어. 나는 학교 앞 여관에 있어. 전화 너머에서 갑자기 대답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샤오샤오, 샤오샤오. 나는 또 한참을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또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자세히 보니 전화기에 표시된 것은 놀랍게도 왕샤오샤오였다.
나는 급히 다시 전화를 받았다. 샤오샤오, 아까 왜 전화하다가? 내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잖아. 뭐라고? 나 아까 내게 전화 안 했어. 이게 첫 번째야. 아까 내가 나한테 전화했잖아. 내가 집에 있냐고 묻고 뭐 그랬어. 그리고 류칭칭이 계속 기숙사에 없다고 했잖아. 나 좀 급해졌어. 페이페이, 첫째. 나는 전혀 내게 전화하지 않았어. 둘째, 류징징이 오늘 밤 내내 여기 있었어. 방금 망문을 나섰을 뿐인데. 왕샤오샤오가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방금 막 나갔다. 나는 순간 긴장했다. 내 말은 방금 전화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거지. 리우칭칭은 아니고 리우칭칭 몸에 있는 그 물건이 내가 그 존재를 알아차린 걸 알 수도 있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샤오샤오가 내 말을 이어받았다. 내가 그한테 자세한 위치를 말하지는 않았지? 말 안 했어. 대충만 말했어. 내가 이렇게 말했다. 샤오샤오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럼 괜찮을 거야. 누가 문을 두드리든 절대로 문을 열지 마. 나는 극도로 두려웠다. 샤오샤오 얼른 와서 나를 구해줘. 나. 전화기에서 잡음이 들리더니 곧바로 끊겼다. 다시 전화를 걸려고 했을 때 휴대폰에 신호가 완전히 없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신호가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막 커튼을 열었더니 한 사람의 그림자가 땅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3층에 살고 있어. 내 방 창문으로 여관의 정문이 선명하게 보여. 그때 유청청이 정문 앞에 서 있었어. 눈을 여관 로비에 꽂고 있었어. 도대체 이 유청청이 왜 그러는 거야? 그가 오니까 전화가 아예 안 터져. 나는 창문 아래에 숨어 얼굴 반쪽만 내밀고 그가 도대체 뭘 하려는지 관찰해야겠어. 유청청이 무표정하게 여관 입구에 서 있어. 여관 프런트 직원을 나오게 했어. 중년 남성이었어. 사장님이 유청청의 어깨를 툭 쳤어. 그러자 사장님이 마치 감전된 것처럼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았어. 이걸 보고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유청청은 쓰러진 사장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천천히 여관 입구로 걸어갔어. 그 후 내 시야에서 사라졌어.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사장님을 다시 봤을 때 바닥에 누워있던 사장님이 사라져 있었어. 내 머릿속에 두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 첫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거야. 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 둘째는 유청청을 피해서 살짝 방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야. 샤오샤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상황의 전환이 있을지 알아보는 거야. 내가 아직 고민하고 있을 때 옆방에서 전화기에 벨소리가 들렸다. 이 여관의 방음이 매우 나쁘다. 말소리도 선명하게 들릴 정도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남자였다. 늦은 밤 잠을 방해받다. 그는 말투에 화가 잔뜩 묻어 있었다. 누구야 이렇게 늦게 전화하고. 프런트 왜 그래? 우리는 벌써 잤어.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정말 도둑이면 아저씨를 찾아요. 우리한테 전화해봐자 소용없잖아.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프런트 사장님은 이미 류칭팅에게 나는 여전히 넋이 나가 있었다. 갑자기 내 방 전화기가 따르릉 따르릉 울렸다. 나는 전화기 앞에 서서 무서워서 식은땀이 났다. 이런 여관은 신상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묵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들어올 때 프런트 사장님에게 아무 정보도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곧 류칭칭이 프런트에서 내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전화를 받으면 류칭칭이 바로 내 방 번호를 알게 될 것이다.
받지 않으면 그도 이 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말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 직원입니다. 객실 서비스. 이 깊은 밤에 조용한데 어떻게 객실 서비스가 있을 리가. 이건 분명히 유청청의 목소리야. 내 등이 순간 식은땀으로 젖었어. 핸드폰 신호가 없어. 전화도 걸 수 없어. 여기서 죽는 건 아닐 거야. 내가 거의 절망할 때쯤 침대 옆 탁자 위 유선전화가 내 시선을 끌었어.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그의 목소리도 점점 더 선명해졌어. 마치 유청청을 중심으로 두 가지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 그 중에는 또 다른 남자의 쉰 목소리도 있었어. 나는 곧바로 위층 방의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었어. 위층 방의 전화벨 소리로 유청청의 주의를 끌었어. 순간 나는 유청청이 위층으로 뛰어올라가는 소리를 들었어. 이 기회를 틈타 나는 문을 열었어. 고개를 내밀었어. 복도에는 정말 유청청의 모습이 없었어. 36개야. 도망이 상책이야. 나는 단숨에 아래층으로 달려갔어. 여관 로비에 도착했어. 그런데 여관 주인이 아직 프런트에 앉아 있었어. 이 주인은 멀쩡했어. 게다가 나에게 괴상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누가 알겠어. 이 사장님이 지금 도대체 뭔지. 나는 아직 말을 꺼내지 않았어. 안녕하세요. 체크아웃 하시겠어요? 사장님이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그런데 이 웃음이 왜 이렇게 뻣뻣한지, 눈빛은 왜 이렇게 텅 빈지. 나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사장님. 할 일 하세요. 야식 좀 사러 갈게요. 곧 돌아올게요. 그를 안정시키기 위해 나는 아무 일 없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 사장님은 말이 없었다. 그저 뻣뻣하게 웃고만 있었다. 그가 일어섰다. 나에게 다가오려는 듯. 하지만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멈춰버렸다. 나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100m 전력 질주로 여관을 뛰쳐나왔다. 돌아보며 한 번 봤다. 사장님은 쫓아오지는 않았지만 여관 입구에 서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소름이 끼쳤다. 그때 분명히 사장님이 유칭칭에게 공격당하는 걸 봤는데 공격당했다. 그런데 그는 왜 유칭칭이 나를 막는 걸 도와주지 않았을까?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문제를 생각했다. 담을 넘어 기숙사로 돌아왔다. 벌써 4시가 넘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기숙사는 캄캄했다. 에어컨의 불빛조차 없었다. 2걸음쯤 걸었을 때 머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누군가에게 맞은 것 같았다. 설마 유칭칭이 나보다 먼저 돌아온 건가? 얼른 그를 묶어야겠다. 그가 이상해. 듣고 보니 샤오샤오의 목소리였다. 멈춰, 샤오샤오. 나는 샤페이야. 강한 빛이 내 얼굴을 비쳤다. 정말 페이페이구나. 일단 묶지 마. 기숙사 불이 켜졌다. 장모와 왕샤오샤오였다. 장모가 미안한 듯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희 무슨 뜻이야? 우린 류징징이 돌아온 줄 알았어. 어쩔 수 없어. 그 몸의 음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 우리가 먼저 그를 제압해야 해. 그럼 해결 방법이라도 있어? 그 몸에 있는 게 너무 강해. 나도 이런 일에 대해선 잘 몰라. 전혀 어쩔 수가 없어. 오늘 밤만 넘기면 내일 도움을 청하러 가면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너희들 너무 기뻐하지 마. 유징징은 말할 것도 없어. 우리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지도 아직 모르는 일이야. 왕샤오샤오가 말을 마치자마자 문 앞에서 격렬한 노크 소리가 났다. 너희들 얼른 문 열어. 나 유칭칭이야. 샤더가 나를 끌고 가는데 장모가 그가 문 열지 못하게 막아.
너희들 안에 있는 거 알아. 내가 진짜 유칭칭이라고. 안 믿기면 핸드폰 봐. 왕샤오샤오가 핸드폰을 꺼내봤다. 오늘 진짜로 그녀한테 메시지를 보냈었네. 나 곧 돌아갈게. 살려줘. 너희들 빨리 나 좀 살려줘. 그게 뒤에서 따라오고 있어. 어떻게? 열어? 안 열어? 우리 모두 왕샤오샤오를 쳐다봤다. 장모가 가장 참지 못했어. 일어서서 문을 열려고 했어. 갑자기 한 가지가 생각났어. 잠깐, 너희들 핸드폰 신호 있는지 봐봐. 왕샤오샤오가 핸드폰을 막 봤는데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 잘 봐봐. 그러면서 나도 핸드폰을 켜봤어. 신호가 전혀 없었어. 나 신호 없어. 유징징의 메시지는 10분 전에 보낸 거야. 장모가 고개를 저었어. 나는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테이블을 문 앞으로 밀었다. 장모와 왕샤오샤오가 멍하니 나를 쳐다보았다. 문 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문을 막았어? 방금 그 귀신이 나를 잡으러 왔어. 그러자 핸드폰 신호가 안 잡히는 걸 알았어. 지금도 신호가 없어. 분명 밖에 있는 그 물건 때문이야. 아마 유칭칭 몸에 있는 것 때문일 수도 있어. 그로 인한 현재 상황이야. 내 삼촌이 말한 걸 들어본 적 있어.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문을 두드렸는데 주변 기숙방에서 아무도 나와 보지 않았어. 이 노크 소리는 우리만 들을 수 있다는 뜻이야. 장로도 덧붙였다. 왕샤오샤오가 고개를 저었다.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그가 직접 알아챘을 수도 있어. 또는 밖에 있는 이 사람은 진짜 유칭칭이 아니야. 진짜 유칭칭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문 밖의 소리가 멈췄다.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 문 앞에 확실히 아무 소리도 없었다. 장모가 내 옷을 잡아당겼다. 말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베란다를 가리켰다. 나와 왕샤오샤오가 동시에 그쪽을 보았다. 원래 텅 비어있던 베란다에 지금은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이건 류칭칭이야. 아니, 이건 류징징 몸에 있던 거야. 내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면 지금 류징징이 2명이야. 건드릴 수 없으면 피할 수도 있잖아. 그럼 류칭칭은 밖에서 안전한 거네. 왕샤오샤오에게 다시 물었는데 말을 안 했어. 이 물건이 류칭진 몸에 며칠 동안 있었어. 하지만 주체로부터 너무 오래 떨어져 있지는 않을 거야. 우리 이렇게 계속 있을 수만은 없어. 말을 마치고 우리 셋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 길가에서 간신히 한 대를 잡았어. 청자오까지 가는 차를. 우리는 류칭칭을 데리고 왕샤오샤오의 외삼촌을 찾아갔어. 그의 외삼촌은 이런 것들을 알아. 왕샤오샤오도 그에게서 약간의 기초를 배웠어. 곧 우리는 외삼촌 집에 도착했어. 류칭칭을 의자에 묶었어. 그리고 외삼촌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했어. 외삼촌이 더 이상 이렇게 둘 수 없다고 했어. 내게 맡겨. 어떻게 천 아저씨가 해낼 수 있을까? 장모는 여전히 직설적이야. 참지 못하고 물었어. 왕샤오샤오가 한숨을 쉬었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류칭칭을 도와주기만 하면 돼. 다른 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왕샤오샤가 말한 게 맞아. 이건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갑자기 뒤에 있던 유청청이 말을 시작했다. 페이페이, 너희는 빨리 도망쳐. 나 신경 쓰지 마. 그는 정말 너무 강해. 안 돼. 우리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 넷은 함께여야 해. 유청청이 우리 말을 듣고 의자에 쓰러져 기절했다. 바로 그때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졌다. 우리 몸에 비쳤다. 진숙 아저씨도 곧 돌아왔다. 이 학생도 참 불쌍해. 거의 돌아오지 못할 뻔했어.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
진숙 아저씨, 계약하고 돌아온 후로 이상해. 매일 밤중에 우리를 깨워 화장실에 가. 가면 꼭 30분씩 있어. 도대체 왜일까? 그는 아마 계약 전에 좋지 않은 곳에 갔었거나 게다가 원래 몸이 약해서 그래서 이놈에게 기회를 잡힌 거야. 유청청이 원래 기절해 있었는데 갑자기 깨어났다. 페이페이,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유청청을 바라봤다. 유청청이 드디어 돌아왔다. 이 모든 것도 드디어 끝났다.